이번 시간은 2단원 유전자와 생명공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유전물질 중에 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증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져서 이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자를 우리는 유전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유전자의 실체가 DNA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과학자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유전자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유전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피스 형질 전환 실험이 있는데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 것은 폐렴쌍구균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의 모습인데 이 폐렴쌍구균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R형균인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의 겉표면이 거친 상태이다 보니까 러프에서 따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형균은 그 바깥에 보호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이런 스무스에서 따온 말이 이제 S형균이 됩니다. 근데 이 R형균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에 침투를 했을 때 그 생명체가 이 R형균을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약한 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S형균은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명체 몸 안으로 들어가도 그 생명체가 이 보호막을 없애질 못하고 결국은 이 S형균이 그 생명체를 죽이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S형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피스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형균, 살아있는 R형균을 이 쥐에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 쥐의 면역 체계를 가지고 R형균을 죽일 수가 있죠. 쥐는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살아있는 S형균을 쥐에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보호막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증식을 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게 됩니다. 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실험은 이 S형균을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주사를 했을 때 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자, 이건 추측컨대 아마 보호막이 파괴되지 않았을까,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물질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이 세 번째 실험의 이 액을 합친 다음에 이것을 주사를 했을 때 분명히 따로따로 했을 땐 살아있는 상태인데 같이 했더니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각각을 했을 때는 둘 다 살아남았는데 이 액을 두 개를 같이 합친 다음에 배양을 해서 주입을 했더니만 쥐가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피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명히 열 처리를 했지만 이 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어떠한 물질이 그 물질이 이 R형균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자, 여기 안에 이 물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 물질 중에 분명 유전 물질이 있어서 그 유전 물질이 이 생물의 형질을 바꿔놨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런 것을 형질 전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그리피스는 이 지금 R형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유전 물질 중에 어떤 것이 이 생물의 형질을 바꿔놨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DNA가 정확하게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한 거죠. 이 실험은 DNA가 유전 물질임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이버리가 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16년 정도 지난 후에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일단 똑같이 이렇게 S형균을 가열을 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형균이 죽겠죠. 자, 죽은 다음에 이것을 부십니다. 부신 다음에 거기 안에 이렇게 세포 추출물이 안에 들어있겠죠. 자, 이거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형질 전환을 시켰는가를 알아내려고 한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것은 지금 열 처리를 해서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입니다. 여기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분해 요소. 자, 먼저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제거가 되겠죠. 자, 이게 제거가 되고, 자, 이 지금 추출물, 단백질이 제거된 추출물과, 그 다음 여기 살아있는 R형균,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것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쥐에게 주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쥐가 형질 전환되는 것의 범인이 단백질이었다면 여기에는 지금 단백질이 없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써서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쥐는 형질 전환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쥐가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쥐가 죽습니다. 이 말은 단백질이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에이버리가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보고 결과적으로 쥐가 죽었습니다. 단백질이 분명히 제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쥐가 죽은 걸 보고 단백질이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탄수화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쥐가 죽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데도 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이 쥐를 죽게 한 범인이 아닌 거죠. RNA 분해 요소를 넣어서도 RNA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쥐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분해 요소를 넣어서 DNA를 제거한 다음에 R형균과 합친 다음에 이 배양액을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만 쥐가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이버리는 이렇게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DNA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쉬와 체이스가 정확하게 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허쉬인데 허쉬는 미국의 생물학자고 이 체이스는 이 허쉬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실험한 것은 바로 이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고 파지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해당이 되는데 박테리오 파지는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바이러스죠.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한 1000배 가까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괴시키게 되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실험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알기 위해서 DNA와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테리오 파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딸랑 두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DNA와 그리고 바깥에 싸고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자식을 만들어내는 유전 물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밝혀내면 되니까. 자, 이 DNA의 경우에는 자,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원소를 잘 보게 되면 CHON 그리고 인산
인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경우에도 보면 CHON, 공통적으로 CHON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단백질은 DNA 먼저 보게 되면 DNA는 단백질에 없는 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DNA만 존재하고 있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R 부분에 이제 어떠한 것이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여기 부분에 메사이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백질을 만들 때 게시코돈이 메사이오닌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백질에는 메사이오닌이 들어있고 거기 안에 또 황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단백질은 이 DNA에 없는 황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사람은 여기 지금 단백질 부분에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35S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여기를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NA는 인 32P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표지를 하게 되죠.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방사선을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추적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35S인 상태인데, 자, 이것을 충분히 이 세균과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를 같이 플라스크 안에 넣어놓고 배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들어가겠죠.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 여기 세균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전을 한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 증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일단 충분히 시간을 줘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믹서기, 교반기를 이용해서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붙어있던,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박테리오 파지가 있다면 떨어지겠죠. 네. 다 들어갔다면 여 바깥에 뭐가 없을 테고. 자, 어쨌든 간에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돌리게 되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게 됩니다. 이제 무겁다라고 하는 건 세균이 되겠죠. 세균은 이 박테리오 파지보다 거의 10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있다 치더라도 여기 대장균은 여기 안에 지금 가라앉겠죠. 이것이 들어갔다면 여기 안에 있을 테고 들어갔지 않았다면 여 바깥쪽에 여기 상층의 부분에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방사선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방사선이 지금 검출이 되는 부분은 아랫부분에서만 검출이 되고, 윗부분에서만 검출이 되고 아랫부분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지금 인으로 표지한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간 건가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이 바깥쪽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지금 단백질은 세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백질은 유전 물질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들어가야 여기 안에서 자식을 만들어내고 유전을 할 텐데 여기 지금 바깥쪽에만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들어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유전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2P를 표지를 해서 이것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줬겠죠. 주고 나서 이렇게 믹서기에 돌린 다음에 원심 분리기로 다시 이렇게 해서 무거운 건 가라앉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는 아랫부분이었던 거죠. 분명히 여기 바깥쪽에 지금 여기 박테리오 파지에 표지를 했는데 이 대장균 안에서 이것이 검출이 됐습니다. 들어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줘서 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는 소리가 되죠. 이것은 지금 분명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단백질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안에 DNA만 들어간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새롭게 만들어진 파지에서도 방사선이 검출이 되겠죠. 네, 이것까지도 사실은 허쉬와 체이스는 알아냈습니다. 자, 결론은 자, 이 DNA는 세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아래 세균에서 검출됐을 것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DNA가 유전 물질이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허쉬와 체이스는 알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 지금 32P, 여기 지금 DNA 표지를 하게 되면, 이건 이렇게 지금 결국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서 검출이 될까요? 요 아래쪽 부분에서 검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35S로 단백질을 표지하게 되면 단백질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만 검출이 될까요? 여기 상층액 부분에서만 방사선이 검출이 되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32P DNA가 결과적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전 물질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허쉬와 체이스는 이렇게 이 박테리오 파지의 이 부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 물질이 들어가서 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파지의 DNA만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고 이 DNA가 다음 세대의 파지를 만들어내는 유전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